굉장히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설계대로 안 됐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설계도를 봤을 때 저희가 원했던 높이가 아닌데 설계도는 되게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대로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실제는 더 높게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그걸 확인했었고, 기초 아래에서부터 벽면과 지붕에 이르는 모든 부위가 끊기지 않게 단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속성이 있느냐, 단열 지속성이 짧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통 목구조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단열, 글라스 울을 사용한 중간 단열을 쓰지만 이 집은 폴리우레탄 보드를 사용해서 외 단열로 이루어졌고, 갑자기 이제 날이 추워졌잖아요. 근데 바깥의 온도하고 이제 집 안의 내부의 온도가 단열을 돌리지 않았어도 굉장히 포근하고 쾌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아니라 쾌적한 느낌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또 원했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책들을 쫙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들이 네. 잘 나왔어요. 제가 원했던 그 모습대로. 근데 저희는 따뜻하고 좋은데 얘네들은 덥다고 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난방을 안 했는데 난방을 안 했는데 덥다고 문을 열고 자고, 저희는 춥다고 이불 덮고 많이 나오는 단점입니다, 이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조절해야 될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딱 들어갔을 때 거대한 기기 장치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약간 당황스러움이 있었어요. 시공자와 제가 책임 서약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부터 인증이 나왔고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인증이 나왔습니다. 인증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패도 우리 문 앞에 부착해드렸고 우리 건축주께서 직접 박으셨습니다. 그래. 자, 우리 여기서 박수 한번 쳐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저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네, 집에 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얼마 들었어요? 얼마? 이제 비용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우리 2억 원에 잠깐만요. 그걸 지금 전남정보방송 특별기획 프로젝트 패시브 하우스를 짓다. 오늘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석입니다.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렇게 다 짓고 나서 정말 한 바퀴 쭉 둘러보기도 했고 저희가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방문을 해서 과정을 지켜봤는데 이렇게 다 지은 집 앞에 이렇게 있다는 정말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건축사님 기분 어떠세요? 지금 너무 이제 둘러보다 보니까 또 이 우리 건축주께서 또 마무리 과정을 또 잘 해주셔서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좋은 집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저희가 마지막 방송 마지막 정리라고 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저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서 얼마 들었어요? 얼마? 이제 비용적인 얘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우리 2억 잠깐만요. 그걸 지금 바로 또 이야기하시는 센스가 아니. 요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설계 단계, 처음에 저희가 약 6개월 전에 설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설계 때와 지금 어떻게 딱 그대로 나왔나요? 설계가 이번 건축 프로젝트의 굉장히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설계대로 안 됐다라는 거. 이게 설계를 계속 시공 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사실 이게 작년도에 기획을 했다가 올해 설계가 들어갔는데 중간에 목재값이 급등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설계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더 이렇게 바꾸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참 우리 건축주께 죄송하지만 설계도면을 이제서야 완성본을 갖다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어진 집이 설계의 완성이다. 설계 시공과 동시에 설계도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설계비 잔금을 지금 받게 된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패시브 하우스, 여기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패시브하우스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죠. 네, 어떤 기술들이 지금 들어갔죠? 뭐 여러 기술 중에서 이제 뭐 요소별로 하나씩 해보면 좋겠는데 단열. 이제 우리 패시브하우스 하면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따뜻해야죠. 단열의 시작은 기초부터죠.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초 아래에서부터 벽면과 지붕에 이르는 모든 부위가 끊기지 않게 단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두께가 두껍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기지 않음. 근데 이제 대부분 논란이 많은 게 기초 아래에 단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걸 또 어떤 뭐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서 안 해도 아무 성능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오류적인 생각입니다. 이 기초 윗부분에 단열을 하나 아래 하나 온도계로 재보면 시뮬레이션으로 재보면 차이가 없는 건 맞지만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단열 지속성이 짧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단열부터 시작해서 벽면 지붕에까지 완벽하게 하는 그 단열 공사가 첫 번째로 아주 모든 공정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단열편을 따로 찍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벽면에 단열하는 거랄지 모든 부분이 다 외단열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목구조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단열, 글라스 울을 사용한 중간 단열을 쓰지만 이 집은 폴리우레탄 보드를 사용해서 외단열로 이루어졌고 모든 나사못을 스테인레스 나사못을 씀으로써 열교도 일반 강철못의 4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전체적으로 아주 완벽한 단열 성능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건축주께서 아마 이제 이번 겨울 곧 있으면 오게 될 이번 겨울을 한번 놔보시면 엄청 이게 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단열 그 다음에 단열 다음에는 이제 기밀 공사가 아주 중요하죠. 목구조에 있어서는 기밀하게 집을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모든 자재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와 나무가 만나는 부분, 창호와 나무가 만나는 부분 부위별로 다 이 기밀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시공에 참여하신 우리 목수팀 너무너무 좋은 자세가 좋았던 게 못 하나를 박아서 잘못 박아지면 그 자리를 바로 기밀 테이프로 붙이고 이런 식의 엄청난 기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테스트할 때 보셨지만 현관 문이 열리는 맞아요. 그런 저도 처음 경험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뭐야 이거? 조금만 더 조림줘요. 네? 그러니까. 아 누가 열었어? 아 정말. 열렸어요. 압력 때문에 열려버린 거 안 잠겼구나 제대로. 그래서 우리 패시브하우스 0.6 이하의 엄청난 그 기밀 성능을 목구조에서 구현한 거의 바늘구멍 하나 없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정도로 거의 이 집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야 목구조에서 이렇게까지 기밀한 집이 나올 수 있구나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창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패시브하우스 기술 요소죠. 이제 이게 시스템 창호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창호 시스템이 물론 어떤 제품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공되느냐가 또 더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호에 대한 성능은 기술 요즘에 시험 성적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시공팀하고 협의해서 창호를 설치하면서 열교를 만들지 않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다행히 목구조여가지고 설치 시 열교가 좀 적은 구조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패시브하우스를 짓는다라고 하면 창호 설치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골조면이 아닌 바깥에 내밀어서 브라켓을 써가지고 단열재 사이에 창을 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하면서부터 이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창호 시공 설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우리 창호 설치 팀하고는 굉장히 이런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는 창호 설치도 아주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서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당시 그 창호 이 대표님, 이 창호 대표님이 저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또. 맞아요. 저하고 이름이 똑같았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받았죠. 차장님의 회사의 그 제품 AS 기간은 어느 정도죠? 보통 일반적인 그 갈래에 의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하는데 사실 그 패시브나 저연주택 저희 창이 나갔던 곳이라면은 평생 하고 있습니다. 평생 AS를 제가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평생 동안 정말 좋은 창호가 유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거. 그리고 이제 열외수 환기장치라고 하는 패시브하우스의 호흡기관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예, 우리가 이 앞 최근에 찍었던 영상에서 이 환기장치 편 했지만 이 목구조에서의 환기장치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 집은 더 어려웠던 게 노출이었죠.
모든 석가래나 부재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중간에 천장이 없어서 배관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기장치 배관을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방식의 환기 시스템을 구현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설계 때 굉장히 힘들었고, 저희가 우리 교수님께 도움도 받으면서 정말 아주 합리적인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 환기장치 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숨은 공간에 굉장히 어떤 섬세한 기술들이 녹아 있었던 게 환기장치 부분이었습니다. 아, 환기장치 맞아요. 저도 우리 그때 저번에 와서 한번 열회수 환기장치 저희들이 촬영했을 때 그 숨겨놨던 그런 비밀 그런 기술들. 저도 그거 보고 정말 머리를 이마를 탁 치는 그런 감탄을 하시는데 제가 감탄을 했죠, 정말. 우리 공기의 흐름도 우리가 느껴봤잖아요. 우리 문틈에서 이렇게 손도 해보고, 그래서 바람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열교. 예, 우리 패시브스 5대 기술 요소 중에 이제 마지막 열교인데요. 열교는 단열 성능이 약해지는 부분을 열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열재를 쭉 붙이다가 안 붙였다. 그것도 열교고요. 어떤 나사못을 외벽에 어닝을 달고 저런 선홈통을 달면서 나사못을 박으면서 단열층을 뚫었잖아요. 그것도 열교예요. 그래서 열교는 저명 열교도 있고 선형 열교도 있고 여러 구조, 기하학적 열교도 있어요. 그 복잡한 여러 곳에서 생길 수 있는 열교를 저희가 설계 때 잘 설계함으로써 대부분의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모든 공정마다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이 어닝 하시는 분도 사실 이분이 패시브하우스를 배우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달 때는 스테인리스 앵커를 준비해 오셔야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철 나사못으로 박아버리면 열교가 4배거든요. 그럼 열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바로 바늘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홈통 다 하시는 분도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건축물의 모든 단열재를 뚫는 뭐 에어컨 설치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건축물을 관통하는 모든 요소들은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시공사에게 전달하는 것들, 그게 바로 열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이 다 하나로 완성이 되어서 최종적인 독일 패시브 하우스 인증이 과연 되었느냐가 오늘 그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앞서 이제 완성된 우리 이 건축물 패시브 하우스의 우리 건축주님을 한번 모셔놓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하신 대로 공간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원했던 첫 번째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말했던 건, 제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단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제 날이 추워졌잖아요. 근데 바깥의 온도하고 이제 집 안의 내부의 온도가 단열을 돌리지 않았어도 굉장히 포근하고 쾌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 아니라 쾌적한 느낌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또 원했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책들을 쫙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들이 잘 나왔어요. 제가 원했던 그 모습대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혹시 며칠 이렇게 거주하시니까 장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여기 싱크대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살림살이 아직 안 채워져서 주방이라 이런 것은 전에 살던 집에서 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생활하거나 잠을 자는데 두 집 차이를 명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따뜻함, 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집이 따뜻하고, 또 습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여기가 쾌적한 사람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살던 집하고 실내 거주 환경에 있어서는 대단히 차이가 좀 나더라. 이런 게 좀 컸었고,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표정에서도 이 집에 대한 그 애정과 그런 어떤 뭔가 편안함이 느껴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만족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우리 이 집에 단점이나 혹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의 허파라고 했던 그 기계 장치가 바로 다용도실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용도실을 어쩌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딱 들어갔을 때 거대한 기기 장치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약간 당황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장치로 인해서 내가 제일 집을 지을 때 이제 첫 번째 우선으로 두었던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같이 살면서 익숙해졌고 이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약간 저는 안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일러실처럼 어디에 이제 잘 이렇게 가둬두고 그게 잘 돌아가기만을 기대했는데 그게 이제 항상 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에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이제 살면서 같이 살아가는 걸로 이제 네. 열회수 환기 장치의 그 위치로 인해서 조금은 서운함이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숨겨주시지 그랬어요. 그걸 좀. 제가 여러 패시브하우스 구현하면서 사실 대부분은 실을 별도로 마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정말 저 부분이 좀 설계하면서도 마음에 좀 거슬렸어요. 그러나 위치가 가장 1, 2층을 그 커버할 수 있는 저 위치가 저 자리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 노출 목 구조의 특성상 저 위치에 놓고 거기에다 또 실을 구획하기에는 또 나머지 기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다용도 실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은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제 안에 공기나 그 온도 이런 걸 조절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열이 좀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따뜻하고 좋은데 얘네들은 덥다고 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난방을 안 했는데 난방을 안 했는데 덥다고 문을 열고 자고 저희는 춥다고 이불 덮고 많이 나오는 단점입니다 이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조절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지배이해 그리고 그 뭐 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온도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그건 좀 서로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 집이 전체적인 하나의 패시브 하우스의 하나의 기계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금 뭐랄까요 약간 조금 뭐랄까요 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서툴다. 네, 기존에 살던 집처럼 그냥 문을 활짝 열고 뭐 이제 외부 공기를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바깥에 뭐 선풍기를 틀어서 한다든가 그랬는데 이제 패시브 하우스에 맞게 그 안에 이제 공기를 어떻게 자기에 맞게 조절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좀 연습이나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뭐 건식을 하는 화장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생활 방식하고 다른 생활 방식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 아니면 그걸 현명하게 할 것이냐가 좀 과제로 좀 남는 것 같아요. 건축 설계하신 분들과 또 이렇게 건축주와 어떤 트러블도 간혹가다 생기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중간에 약간 전에 들은 첩보가 있긴 한데 혹시 그 건축사님과의 어떤 마찰이나 트러블, 문제점 이런 건 없으셨나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 만약 설계도를 봤는데 설계도에는 실제 뭐 2점 몇 미터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측정해봤더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르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러니까 설계는 설계하고 시공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설계도를 봤을 때 저희가 원했던 높이가 아닌데 설계도는 되게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대로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실제는 더 높게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그걸 확인했었고, 저희가 이제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처짐이나 이런 게 눈으로 확인되었던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실제 구조적으로는 계산이 맞았지만 실제 처짐이 확인되었고 이걸 또 보강하기 위한 작업들을 또 후반에 또 직접 바로 해주셔가지고 또 그런 걸 또 막아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제기했었을 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고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확인되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크게 어떤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이 집의 최종적인 건축 비용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 문제도 사실 중간에 발생했던 게 있었거든요. 발생했던 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건축사님과의 어떠한 그 협의가 잘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만약 시공하는 과정에 이제 재료의 문제로 비용이 상승됐다 했었을 때 이제 원래 이제 계약서에 있는 내용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실제 이제 이게 전체 시공과 관련해서는 비용들을 다 계산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물을 외곽을 세우고 외부 내부 마감하는 것까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계약을 했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개인적 취향이나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별도 개인 부담으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애매한 접점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회사가 부담해야 되냐, 아니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토론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있었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나서는 뭐 문제가 서로의 각자 책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돈 때문에 한번 트러블이 있었긴 하셨군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협의라고 좀 표현해주세요. 네. 트러블이 아니고 협의가 있었죠. 네, 협의가 잘 그래도 마무리가 되어서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웃고 보는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 건축, 네. 이제 막상 집을 짓는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준다라고 했을 때 설계를 맡겼고 시공해주는 분이 다 해주겠지라고 하는 이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건축주가 생각하는 만큼 만들어지지 않을 때 이제 그러한 오해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상식이나 잘 모르니까. 근데 그때 이제 계약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뭐 여기까지만 하는 거다 계약을. 그리고 그 외에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되었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담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사실 살다 보면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게 바로 금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서로 간의 상호 간의 협의를 잘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집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겠죠. 네, 뭐 소송까지는 안 가셨죠? 네. 네. 자, 건축사님, 네. 자, 이 집 이제 앞으로 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죠. 세세 공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도움받을 것을 이왕이면 공사하신 분들께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주요 공정별 연락처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떤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희 건축주들이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면 만약에 어떤 총괄하신 분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는 이렇게 연락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사 중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뭐 에어컨을 달게 되면 설명서, 그다음에 환기 장치를 우리가 달았잖아요. 그럼 다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사 중에 막 거의 막 버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이제 열애수 환기 장치 같은 경우는 있어봤자 이게 독일어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자 매뉴얼과 이제 유지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숙지시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말씀으로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환기장치 근처에다 붙여놓고 이제 또는 필터를 어디서 내가 또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네, 아니에요. 뭐 팔로 오는 것 같은데 이 제가 이제 우리 입주 선물로 사실 이 환기장치 필터를 예, 몇 년치 정도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저 제품을 고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필터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 제품을 골랐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수입하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저희들이 원단을 사서 저희들이 직접 재단해서 건축주들께 계속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랄지 전반적으로 이 집에 관련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집 짓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래도 관심 갖고 건축주들도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건축사님이 연락이 안 되거나 혹시 뭐 부재 중이시거나 뭐 쉽게 말해서 아우 이제 나는 더 이상 관여 안 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전화기를 껐을 때 저 바로바로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공정 분야별 그런 것도 다 연락처를 정리해 주시고 총괄하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총괄 목수팀이랄지 이렇게 계시지만 사실 해당 그 개별 공정은 또 그 개별 공정은 또 그분의 책임하에 공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공장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딱 두 가지 부분이 남았는데 과연 패시브 하우스 인증서가
모든 공정에 관한 모든 공정이 100% 인증이 되었느냐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 과연 총 공사 비용이 우리가 최초 예상한 금액에서 어떤 변동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오늘 바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인증 어떻게 되었는지. 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받는 저희들이 하는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표준의 인증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단체가 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60개국이 받고 있는 독일 PHI 인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인증이고 우리나라에 이 독일로부터 인증받은 건축물이 50채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상당히 까다로운 인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인증을 저희가 획득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공 모든 과정에 대해서 품질에 대한 감리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 모든 기술 기준에 대해서 시공자와 제가 책임 서약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부터 인증이 나왔고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인증이 나왔습니다. 인증이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패도 우리 문 앞에 부착해 드렸고 우리 건축주께서 직접 박으셨습니다. 야, 우리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죠. 와! 이제 이렇게 인증서가 발급이 되어서 인증서를 저희들이 액자에 넣어서 우리 건축주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동안 패시브하우스 여러 가지 공정 보여드렸는데 이 인증서는 사실 처음 공개하는 것 같아요. 인증서는. 자, 우리 건축주님께 우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모든 공정에 오케이가 다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네, 그만큼 믿을만하게 공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네.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어떤 서운함이나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거 하나로 또 이렇게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구례에서는 최초로 받은 인증 하우스거든요. 구례 최초.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순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했지만 또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하나씩 이렇게 인증을 받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저희들로서는 보람되는데 그 첫 번째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건축님께 제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어려운 선택을 하셨고 선택의 결과물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눈으로 확인이 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보시니까 기분이. 네, 이제 국제적인 인증인 이제 파시브 하우스로서 인정을 받았고 저희도 이제 아직 입주한 지 며칠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1년 좀 지난 다음에 혹시 이제 애프터 방송 있다라 그러면 1년 살아봤더니 정말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최초에 이 기획을 짤 때 대지 면적을 제외한 시공, 그러니까 순수 건축물에 대한 시공으로 예산을 잡은 게 2억이었다. 2억이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총 최종적인 견적은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사이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저희 이것은 이제 저희는 설계 쪽이지만 시공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시공사 쪽으로도 받은 내용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공사비가 이 건축물의 모든 요소에 대한 비용은 아니에요. 우리 건축주께서 아까 일부 담당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아주 섬세한 부분들이랄지 안에 그 책꽂이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랄지 몇 가지 사항들은 우리 건축주의 부담이고요.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패시브하우스가 되기 위한 모든 그 공정에 대한 대다수의 비용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어디 가서 이렇게 독일로부터 인증받을 수준의 패시브하우스를 가격을 이렇게 문의해 본다면은 대개가 제가 듣기로는 평당 800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어쨌든 평당 500만 원대에 500만 원대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우리 예비 건축주들에게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편화된다 하면 앞으로 정말 큰 비용이 아니고도 정말 좋은 집을 짓는 문화가 형성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소중한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2억에 맞췄으면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방했다라고 선방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방했다. 네, 선방했다.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 2억에서 10% 정도 초과여도 충분히 지금 현재 패시브하우스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지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야, 이제 이 마지막 이 촬영을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있다라는 게 한 몇 달 동안 저희가 달려왔는데 네. 이 날이 온다라는 게 정말 실감이 나지 않지만 네. 정말 마지막입니다. 건축축사님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하나 지으면 그래도 건축사님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자녀가 하나 태어난 느낌일까? 뭐 어떠세요? 이런 집 딱 지어놓고 나면? 네. 네. 정말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게 패시브하우스 운동이잖아요. 근데 저와 같은 아바타가 하나 더 생긴 느낌. 이제 이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패시브하우스를 홍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전국에 하나씩 생길 때마다 너무너무 그냥 든든하고 제 할 일이 줄어드는 오히려 더 느낌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쭉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저희 이번에 마련한 특별기획 프로젝트 패시브 하우스를 짓다 오늘 네.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심성의껏 답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특별하고 멋진 프로젝트로 우리 전남 정보방송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